안녕하세요. 리박스 컨설팅의 정태희 대표입니다. 뉴노멀 성과관리,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OKR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세계 각국, 각 회사별로 가장 떠오르는 화두는 팬데믹 상황으로 2030년에나 벌어질 상황이 타임머신처럼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제 눈앞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리더들의 마음, 그리고 알아서 일해주고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내는 일잘러들의 출현은 더 이상 미래 조직 사회에 맞지 않는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땀 한 땀 우리 구성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조직과 구성원이 일이란 것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미시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조직 내에서 조직과 직원의 전략적인 일치는 최고 경영진에서 하위 관리자들로 내려갈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조직의 전략이 나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에는 구성원들의 86%는 회사의 전략과 방향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57%의 직원들은 조직의 성과관리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과관리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나요? 2000년대 이전의 성과관리는 직무, 개인의 특성에 고려 없이 공통적인 평가에 잣대를 두고 획일적인 평가가 시행이 됐었죠. 사실 업무상의 정성적인 판단이 있었지만 많은 한계점에 봉착했었습니다. 성과관리 2.0에 대해서는 업적과 역량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죠. 사실 역량 구분에 대해선 좋은 시도였지만 성과관리라는 것은 유기적인 구성원들과 일을 할 때의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러한 이벤트성인 성과관리는 한계점에 봉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과관리 3.0은 상시, 수시 평가 제도와 비슷한데요. 반기, 분기별로 조금 더 그 주기가 짧아졌죠. 그리고 코칭이나 리더들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리더들의 피드백과 근거 기반으로 육성 기반의 성과 관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목표에 따른 빠른 조정과 또 시도가 인정이 되는 그러한 시기에 봉착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성과 관리 4.0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제는 조직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떠한 잣대로 인정받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투명하고 모두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주어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수시로 평가하는 그러한 시스템과 문화와 기술이 받쳐져야 된다는 거죠. 성과관리 4.0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목표 관리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이해할 OKR에 대한 출현도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 피터 드러커는 사실 보다 더 효율적인 목표 관리를 위해서 Management by Objective 해서 MBO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배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밸런스 스코어카드, 키플랑과 노턴 그리고 브랜 노울 씨가 밸런스 스코어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재무 그리고 고객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사람과 문화에 대한 밸런스를 가지고 스코어카드를 가지고 목표를 평가하고 측정하면서 집요한 정렬과 추적에 집중을 하였죠. 이제 2018년 OKR, Objectives, 그리고 KR, Key Result 해서 존 도어 씨는 우리가 합의된 측정치를 가지고 집요하게 집중, 정렬, 그리고 추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는지에 대한 목표에 대한 체제를 우리가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 관리 방향 설정과 용어의 명확한 이해는 OKR로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목표 관리를 할 때에는 단어에 대한 혼용 그리고 또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BO 같은 경우는 목표를 설계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목표 관리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OKR과 MBO가 다르다라는 것보다는 MBO의 장점을 살려서 진화 발전한 것이 오늘날의 목표 관리 OKR과 비슷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키 리설트는 목표를 이루게 되는 시점에 얻게 되는 결과 상태나 측정치를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핵심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KPI 같은 경우는 키 리설트의 측정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존재해서 쪼개져서 합의되고 관리해야 되는 성과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회사와 팀, 개인의 탁월한 성과 향상을 이끌어내는 성과 관리의 도구로서 OKR은 조직 전체가 동일한 사안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경영 도구이자 철학이라고 존 도어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에 성과 관리의 핵심 원리를 우선 이해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과 관리의 유형이 아니라 전통적 성과 관리, 최근의 성과 관리 모두 CEO나 또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사실 기술이 달라져도 목표를 정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일련의 활동은 과거 50년대, 60년대랑 지금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목표에 대한 공감, 그리고 진행에 대한 더욱더 투명한 소통, 그리고 사실 기반의 정말 납득성, 이해성이 존재하는 평가 근거 확보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의 누적이 평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업무 관리가 결국 우리의 성과 관리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단순한 랭킹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현실 인식과 성장의 니즈를 갖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목표 관리의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 관리는 주기율이 빨라지고요. 우리가 탑다운으로 조직에서 주어지는 그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이벤트성으로 제도를 위한 제도,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목표, 내 일에 대한 집요한 추적, 그리고 실패는 용인해도 무능함은 용서할 수 없는 조직 문화, 그리고 도전과 집중이 고취되는 성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요구되는 성과 관리는 결국 what과 how보다는 why를 더 강조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내키는 목표 관리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내는가에 그냥 뛰어들기보다는 그 일에 대한, 그 과업에 대한 이유를 명백히 알고 그 업에 대한 본질, 그리고 가치를 이해하고 일한다면 결국 내키는 그러한 작업, 그리고 나의 일이라는 그러한 주인의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OKR을 작성할 때에는 아웃컴 그리고 아웃풋 둘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헛갈려 하시는데요. 아웃풋, 결국 결과, 그리고 아웃컴, 성과,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풋은 우리가 과업에 대해서 실행하는 결과, 그리고 업무에 대한 결과치. 아웃컴은 우리가 만드는 가치와 또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여러분들과 목표 관리를 이야기할 때 제가 쉽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목표의 행위 그리고 목표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1시에 신사역에서 만나자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만날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일부에서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리고 신사역에 우리가 출구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후 1시에 신사역 3번 출구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만나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헤매일 것입니다.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목표는 성과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 OKR에서 굉장히 중요한 담론입니다. OKR은 Objective, 목표를 만들기 전에 현재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수집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와 연관되는 각 부서별 협업을 위해서 목표를 집요하게 나누고 또 공유해서 최종 내재화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목표를 만들기 전에 공유하는 시간, 목표에 대한 종착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시간 소요가 걸리겠습니다. 이제 목표 관리, 성과 관리의 4.0 시대에 이제는 수시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에 우리의 목표와 그리고 핵심 결과를 추적하는 솔루션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회의체와 집요한 추적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체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목표 관리는 우선 회사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회사의 존재와 또 정해진 시간 안에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인 목표가 존재하고 그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 하에 분기별 목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분기별 목표의 핵심 결과 지표,
그리고 그 핵심 결과 지표를 이루는 활동으로 구성되는 게 오브젝티브 그리고 키 리설트의 주요 사안이겠습니다. OKR을 만들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 전략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주로 제가 회사에 컨설팅을 할 때에는 대표이사님이나 최고 책임자로 하여금 회사의 재무 목표, 그리고 고객과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그리고 문화와 사람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CEO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과업 위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그냥 목표를 정하더라도 리더는 what과 how보다는 왜 이러한 목표를 정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흑자 달성이나 또는 어떠한 평가 지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목표가 왜 설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 목표를 만든다면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러티브가 필요하겠습니다. KR은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Key Result,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지금 사례를 보면은 영업팀의 인력을 채용한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치적으로 또는 마일스톤 또는 달성도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그 증명치, 측정치가 조금 더 명확하고 뾰족해야 되겠습니다. 영업팀의 인력을 채용한다 라는 것보다는 영업팀의 인력을 채용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결국은 영업에 대한 결과치이거나 또는 영업팀에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을 채용하고 그들이 나가지 않고 만족해서 결국 90일 또는 180일 안에 퇴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잘 채용을 한 것을 증명하는 키 리설트가 되겠습니다. OKR을 작성하실 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드러나는 결과, 그리고 OKR에 작성되지 않은 과업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대표님? 이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상에 수행하는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리더들은 다 측정하고 평가를 할까요? 결국 자동차와 제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한 5,000개 정도의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나요? 결국 자동차 운전석에 있는 대시보드를 가지고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차가 안전하게 운행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은 이 대시보드를 가지고 우리는 운전하기 전에 점검하고 또 운전을 시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부품들을 다 이해하고 측정하고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부품, 즉 조직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OKR, 즉 대시보드에 보이는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여겨지는 문제 해결을 조직과 그리고 그 팀과 목표를 삼을 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성과평가를 한다면 사실상 옳은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는 아니겠죠. 결국 리더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가 일어나고 사실상 전략이 만들어지고 핵심 지표와 목표가 만들어진다면 여전히 열심히 달리는 그 구성원들에게 수시로 너칭하고 피드백 주고 또 빠른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보상을 해야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굉장히 집요한 회의체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OK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체인데요. OKR을 열심히 잘 설정을 해놓고 후속 조치 없이 OKR을 설정하는 그러한 모양새의 그림입니다. 사실 1주가 지나고 또 3주가 지났는데도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OKR이 중요하지 않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결국 OKR 설정 후 망각되는 그러한 해프닝이 일어나겠죠. 팀워크나 협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도 당연히 나오는 현상이겠습니다. 회의체가 이루어졌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결국은 낮은 규율과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집중이 결여되겠죠. 조직은 OKR이 통과될 때까지 굉장히 많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OKR에서는 점수 매기기 진행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령 영업사원이라면 사실상 분기 안에 어떠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3개월 안에 여러 매출을 터뜨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지만 첫 번째 달부터 많은 매출이 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스코어링을 할 때 레드라고 스코어링을 할까요? 사실상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옐로우라는 스코어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레스는 거의 발전이 없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레드 스코어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음을 표출한 것이고 조직이나 리더는 그것을 믿어줘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영업사원은 두 번째 달이 지나서도 매출이 그닥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진행은 되었지만 여전히 본인은 레드가 아니라 옐로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간 목표 달성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닥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본인의 심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목표라는 것은 추적을 할 때 본인이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시그널을 밝히면서 회의체를 통해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할 때 레드 깃발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3분기가 되었을 때 목표를 원래의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매출에 대해서 폭발적인 결과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리더가 보았을 때 그닥 그렇게 후지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1년으로 봤을 때 1분기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옐로우라고 스코어를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본인의 목표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본인이 그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레드일 때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라는 시그널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의미에 대한 합의를 한 뒤에 회의를 하고 추적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회의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속적인 리더십의 습관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꾸준히 월요일 또는 화요일 8시 또는 9시 1시간 미만의 스탠드업 미팅이나 정말로 우리가 지구가 멸망을 하더라도 또는 리더가 휴가를 가더라도 절대 이 OKR에 대한 위클리 스탠드업은 정말 연기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제 사수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잠재적인 성과 궤도와 성취의 관계를 지금과 같이 보여드리는 것 같이 정기적인 그리고 일관적인 그리고 항상 규칙적인 회의는 높은 직원의 참여와 몰입도를 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OKR에서는 실패는 용인이 될 수 있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자원이 있을 때에는 비록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회의는 무엇이 문제인지 what, 그리고 그 문제가 계속된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so what,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처 방안의 옵션들, 그리고 now what, 이렇게 what, so what, now what 등등의 회의체나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스스로가 자신의 목표에 대해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는 문화도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OKR의 성공의 관건은 정교한 회의체에 대한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과 추적 미팅의 일관성과 관련된 성과 결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팅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결국은 방치되고 덜 개발되고 잘못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일 수도 있다는 점. 결국 실제 목표는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기 위해 회의체가 만들어진다는 점.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알리는 회의보다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는 그러한 회의체 구성에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OKR에 대해서 개념, 그리고 역사, 그리고 주의할 사항과 작성 요령, 그리고 OKR의 성공의 관건들, 그리고 탑다운, 바텀업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히 최고 책임자의 전략적인 지도,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각 부서 간의 협업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회의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OKR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대퇴사의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실 것입니까? 사실상 멋진 리더십을 장착하기에 앞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중히 여김으로써 그들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 결국 인간 존중의 리더를 육성하는 시기에 인간 존중이 바탕이 되는 목표 관리를 한다면 그것이 결국 OKR의 프로세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